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물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미국 6월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됐는데요. 예상치를 좀 상회한 이제 높은 수치가 9% 넘는 수치가 발표가 돼서 계속 좀 물가 지표 서프라이즈가 좀 계속 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사실 지난달에 최근에 이제 원자재 가격이 좀 빠졌기 때문에 요거는 좀 후행 지표다라는 그런 지적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음 달 지표는 그런 걸 반영해서 좀 누그러지긴 할 것 같습니다만은 사실 그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플레이션 지표 자체가 그렇게 단순하게 그렇게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특히 지금처럼 이 레벨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는 그렇게 막 빨리 또 빠지거나 그러기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유가 빠졌다고 물가 지수가 그렇게 바로 빠질 것 같으면 한 10년 전에 유가가 100불 넘었을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거의 한 1, 2%에서 거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준이니까요. 그때는 왜 인플레가 그렇게 높지 않았냐 이거죠. 그래서 이게 인플레이라는 게 한번 형성이 되면 스펀지, 물을 먹으면 스펀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가격 요소들이 이제 경제에 좀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그걸 짜내려면 좀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고요. 일례로 이제 스타벅스 커피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원두 가격이 좀 올랐다가 원두 가격이 한 10% 빠졌다고 해서 스타벅스에서 커피 가격 바로 내려주지 않잖아요. 그간에 여러 가지 임대료나 아니면 알바생 인건비나 그런 것들이 다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좀 빠지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임금 말씀을 드려서 좀 오늘은 그거와 관련한 말씀을 좀 더 드리려고 해요. 그 무슨 말씀이냐면은 최근에 이제 그 경기 상황이 어느 정도 이제 확 코로나 지원금이나 그런 여러 가지 보복 소비 그런 걸로 인해서 확 살아났던 경기가 지금은 다시 조금 이제 주춤해지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생각보다 고용 시장이 상당히 좋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인건비 부담이 계속 좀 인플레이션으로도 상승 압박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많이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들 하십니다. 왜 이렇게 경기가 슬로우해지는데 이제 그런 고용 상황은 고용 시장은 이렇게 강하냐. 근데 과거에는 또 이런 경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고용 없는 성장 그런 시기도 있었죠. 경제 성장은 좋은데 일자리라든가 아니 일자리가 별로 안 생기고 그러니까 별로 체감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와 지금 반대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떤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그런 것보다는 저희가 그냥 뇌피셜에 근거한 건데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게 사람들의 어떤 직업, 직장에 대한 그런 생각이 좀 많이 좀 바뀌었을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하고요. 코로나 겪으면서 그런 어려움 가운데 이게 이제 어떤 내가 직업을 갖고 돈벌이를 하는 거에 대한 그런 근본적인 생각들 예를 들어서 코로나 걸려서 죽으면 다 소용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베이비 붐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은퇴를 들어가는 시기인데 내가 이렇게 1, 2년 몇 년 더 여기서 빠등빠등 더 근무해봤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 대해서 그 직장을 갖고 계속 이제 돈을 버는 그 자체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뀔 수 있었던 부분, 그런 측면이 하나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어떤 요즘에 이제 MZ 세대 같은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렇게 직장에 대해서 과거 기성세대만큼 그런 이제 어떤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직장생활 하는 과정에서도 개인적인 워라밸을 중시하는 문화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이 세대 자체는 어떤 직장에 대해서 이렇게 얽매이는 그런 것들이 예전 같지 않은 거죠. 그리고 또 전체적인 인구 통계적인 그런 트렌드로 보면 어쨌든 지금은 이제 노령화가 되고 있고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고 해서 그런 요인들이
어쨌든 간에 노동력 공급에 있어 가지고서 어떤 감소하는, 그래서 수급적으로 임금을 올리는 요인이라는 뭐 그런 것도 작용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하는 그런 모멘텀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게 있죠. 이제 코로나 때 저희가 여러 가지 정부에서 이제 재난지원금 같은 것도 또 지원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물론 그게 뭐 충분하진 않죠. 그렇긴 하지만 어느 정도 급한 불은 끌 수 있고, 뭐 내가 뭐 꼭 회사 안 다니고 있고 아니면 내 가게를 계속 영위를 못하는 상황이 있더라도 뭐 때 되니까 한 번씩 뭐 정부에서 돈도 주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또 뭐 이렇게 정책적인 그 지원을 통해서 뭐 이제 대출 알선도 정부에서 많이 해주지 않습니까? 무슨 디딤돌, 사이돌 여러 가지 뭐 돌 시리즈 대출을 알선을 해주시는데, 그게 물론 나중에 가면은 좀 이제 부메랑이 돼서 뭐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일단 당장에는 내가 쓸 수 있는 돈을 이렇게 융통하는 데 있어 가지고서는 과거와 좀 달라졌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내가 최소한 돈이 없어서 내가 뭐 예를 들면서 뭐 밥을 굶거나 뭐 해야 할 거를 못 하는 상황이 뭐 오는 거에 대해서 별로 그런 거에 대한 관념 자체가 좀 많이 희박해진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이 근로자들이, 직장인들이 어쨌든 회사에 대한 그런 이 일자리에 대한 생각, 그러니까 과거만큼 그렇게 절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내가 나의 권리를 이제 더 적극적으로 주장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임금의 상승으로 결과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결국에는 사장님하고 직원 간의 그 힘 겨루기에 있어서 가지고 지금은 직원의 입김이 더 세지는 그런 구간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어쨌든 뭐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나 이제 그런 것들이 바뀌면 다시 사장님 입김이 세지실 수도 있는데, 일단 현재로서는 이런 직원들의 입김이 좀 세진 그런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이제 뭐 계속 종업원 직원들의 입김이 세지면 월급을 올려줘야 되고, 그러면은 물가도 좀 올라가고, 그 다음에 금리도 오르고, 그 다음에 기업들은 그만큼 비용이 증가하니까 기업 측면에서는 뭐 좀 불리할 것 같고, 또 반대로 이제 사장님 입김이 세져 가지고서는 이제 더 이상 월급 못 올려줘 하면은 이제 기업들은 이제 좀 이제 수익성은 좋아지고, 그 다음에 물가 잡히고 금리는 다시 또 뭐 안정되는 그런 사이클로 될 건데,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뭐 인플레이션이 좀 더 이렇게 계속 이제 뭐 악순환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간에 그게 계속적으로 이제 나선형으로 이제 상승하는 이런 국면에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좀 근로자가 좀 유리한 국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상황을 어쨌든 간에 좀 해지할 수 있는 개인 측면에서의 어떤 대비책이라면은,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내가 상장회사에 다니고 있는 직원이라면은 자기 회사 주식을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회사에서 뭐 월급을 올려주면은 나는 월급이 올라서 좋고, 대신 회사는 이익이 주니까 뭐 주가는 뭐 별로 재미없겠지만, 반대로 이제 월급을 안 올려주면 나는 이제 뭐 월급이 이제 동결돼서 별로 안 좋지만 내가 산 회사 주식 가격이 좀 뭐 좋을 수 있으니까 뭐 그런 식으로 뭐 해지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